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오늘 새벽에 전용 열차 편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DTI를 완화해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이 711조 6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후안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볼리비아 리튬 개발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오전과 오후가 많이 달랐습니다.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가 0.2% 내리면서 1729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60일 이평선을 위협받았고 지금 무너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7% 내리면서 464선에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봐도 크게 오르는 업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 26일 목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끝내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5포인트 내리면서 172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44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지만 60일 이동평균선이 하단 라인을 지지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1740선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매수를 축소하면서 60일 이동평균선마저 무너진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꾸준히 나왔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이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매도폭은 줄어든 상황인데요. 9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과 그리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 우위가 나타났는데요. 1,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개인 쪽에서 매수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85억 원 정도 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3포인트 내리면서 464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471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상승폭을 꾸준히 줄여가면서 이내 하락으로 흐름을 바꿔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약보합 조정받으면서 464포인트까지 내려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코스닥은 연일 모든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급으로 그 이유를 짚어봅니다. 기관이 22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개인이 120억 원 정도 팔았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9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10전 내리면서 1,189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이틀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1,200원대 가까이 들어서자 대기하고 있던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이내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1,190원대 초반에서 횡보하다가 1,180원대까지 내려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IT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1% 올랐고요. 반면에 포스코는 오늘까지 내렸습니다. 자동차주 강세 현대차도 1% 올랐고요. LG화학이 사거래일 만에 2차 전지 관련주로 상승을 하면서요. 오늘 0.1% 올랐습니다. 삼성생명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에 이어서 1.9%, 2% 가까이 올랐고요. 한국전력이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KB금융 역시 내렸습니다. LG가 오늘 약보합 조정받았고요. LG전자 1.7% 내리면서 끝내 10만 원대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셀트리온이 3%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신약의 영국 임상시험 승인 소식에 4일째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올랐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올랐고요. CJ홈쇼핑과 OCI 머티리얼즈 내렸지만 포스코 ICT 오늘 4%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메가스터디가 2.5% 내렸습니다. 반면에 동서와 다음이 올랐고요. 다음은 이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7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태웅이 2% 내렸고요. 반면에 네오위즈게임즈 강보합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IT주와 자동차주, 수출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IT주의 상승 움직임이 조금 더 큽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 마감했고요. 하이닉스가 2.4%, LG디스플레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올랐습니다. 일진디스플레이까지 오르면서 4.9%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1% 올랐고요. 현대모비스도 1.9% 올랐습니다. 성우하이텍 마찬가지로 2.4%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마찬가지로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건설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매도했고요. 금호산업이 감자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다음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이 건설 기업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 평가에 내린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삼성물산이 3% 큰 폭으로 내렸고요. 현대산업 4% 내렸습니다. 대림산업이 4% 그리고 감자 영향으로 금호산업 8% 오늘까지 이틀째 큰 폭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스펙주들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의 과세 특례안에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대우스표 증권 스펙이 2.6% 올랐습니다. 신형 스펙 역시 3%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빨간불 유지한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네, 이어서 철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TX가 연내에 광역철도로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현대제철이 1.4% 올랐고요. 대ITI가 8%, 생명전지가 7%, GI블루가 8.7% 오르면서 철도주들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이오 관련주, 줄기세포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줄기세포 연구 지원 중단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큰 폭의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차바이오인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내렸고요. 산성 PNC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상에는 나머지 종목들 가격 제한폭에서 5%대 6% 가까운 하락 움직임이 나타내면서 약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장 양등시 모두 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금요일날 있을 미국의 2분기 GDP 발표, 버냉키 염준 의장의 코멘트 등을 앞둔 상황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라지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내일장 투자 전략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장 막판에 지수가 다시 밀려서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주의 급락세와 함께 오히려 낙폭이 좀 확대되면서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인 오늘의 모습은 좀 어정쩡한 반등 출현에 따른 오히려 심미적으로 좀 장 막판에 좀 부담이 됐던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한 것도 보면은 기술적 반등이 성격이 매우 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한 것은 역시 미국 시장의 지금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매크로 지표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제 나왔던 내구재 주문과 신규 주택 판매 모두 기대치에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매크로 방향성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반등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에 대한 기술적 반등 또는 역설적으로 이런 나쁜 지표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있을 거라는 기대에 의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요. 여전히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우리 증시는 며칠 동안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좀 낙폭이 제한적이었고요. 오히려 어제 확대된 이후에 오늘 어정쩡한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오히려 힘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대밀리면서 끝났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장중의 반등의 내용이나 질적인 측면들도 모두 좀 심리적인 측면이든 기술적 측면이든 좀 못 미치는 양상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해당되는 LS나 효성 등이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던 것과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가 낙폭과대 IT주로 상승했다는 것 정도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다 보니까 미국 쪽을 계속해서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미국 시장 압박하고 있고 우리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전망을 한번 듣도록 하죠. 예,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지표 영향권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대략적으로는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 즉 현재 예상하는 것과 실제 나올 것들에 대한 최근에 괴리 현상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예상만 되면은 그렇게 시장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과는 예상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결과들이 연달에 나오면서 오히려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로 낙인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언론 지상을 통해서 미국 시장 내 디플로 우려가 이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고요. 이런 나쁜 지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좀 커졌다는 것들이 미국 시장의 지금 하락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에 가장 좋게 나올 거로 예상했던 건 내구재 주문인데요. 어제 결과는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즉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역시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나쁘지 않다는 정도인데요. 이것도 역시 지켜봐야 하는 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GDP 결과가 나올 것인데요. GDP 결과는 일단 2.4에서 1.4 정도나 1.2 정도로 거의 절반 가까이 수정될 건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예상됐던 걸 하더라도
추가적인 그 부양책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그 GDP 결과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미국 정부가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되는 변수로 보고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이제 주 초반에 11,100선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어제 반등에서도 만회하지 못했고요. 그 전에 먼저 11,100선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미국에 대한 추가 부양책이나 지지 요인을 기대해 보더라도 기대의 수준을 좀 낮춰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아직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경제 지표 그리고 또 뉴스들을 분석해 보면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뭐 부동산 값도 올라갈 수도 없을 것이고 뭐 더블-D 우려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블-D 이야기가 나온다면 투자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경기가 회복 과정, 그러니까 미국 경제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금융위기 위에 전체 경제가 크게 그 하강한 이후에 지금 그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과정인데요. 복귀의 정도는 대체적으로 지금 중간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다라고 이렇게 정성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이제 미국의 그 정부가 역할을 담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서 새로운 정상 궤도로 가기 위한 2차 요건은 이제 민간 부분인데요. 민간 부분에 투자와 소비 이렇게 대변하는데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고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렇게 좀 보는데요. 역시 고용은 그 민간의 그 자발적인 경기 회복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상당히 미진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재차 고용이 나빠졌을 경우에 더블-D 우려를 가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그런 더블-D 우려, 좀 디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불안에 따른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그 하락 단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대응책들이 그 나오더라도 실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민간의 그 자발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실제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졌을 경우에는 사실 주가는 뭐 큰 폭의 하락을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현재 수준에서는 미리 예단을 해서 디플레 우려를 미리 방어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주 중간에서 디플레 우려와 그 정책 대응행 간에 고민해서 우리가 투자 조절을 할 때 조금 관망하거나 아니면은 투자의 포지션,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조절하거나 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더 그 시장의 기대치를 본다면은 미국만 볼 게 아니라 중국 쪽의 움직임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의 그 디플레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잠재워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빼고 난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그냥 중립적으로 시장을 보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 투자 전략을 살펴봐야 될 텐데 기술적 반등을 기대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역시 기술적 반등 나오지는 않고 오히려 더 하락했습니다.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 시장이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은 거는 우리나라 지수의 그 하락폭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올랐기 때문에요. 기술적 반등이 있었다고 보면은 전체가 지수가 반등하지 못한 것은 이제 낙폭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그 전 세계 투자가들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그 버냉키 연정 의장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나빠진 이후에 새로운 경제 지표들은 어차피 앞에 것들을 추정하는 심리들이 악영향을 줄 수 악순환이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이제 지표들이 급박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지면 이를 좀 더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버냉키와 이제 오바마가 나설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시급한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논의에 대한 것이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 시장이 얼마나 반가운 얘기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확인 이후에 좀 시장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런 그 확인 과정들이 지연될 경우에는 주가는 좀 더 약세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중립적인 가운데 약간은 추가 하락에 대한 그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오늘 새벽 전용 열차편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김 위원장이 새벽에 방중했다는 징후가 포착됐다며 정확한 행선지와 목적 등에 대해서는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 방중이 사실이라면 지난 5월에 이어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중국을 찾은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중국이 주도하는 육자회담 재개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자 북핵 문제와 경제란 타겟도 김 위원장의 주요 방중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인 총부채 상환 비율을 놓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DTI를 완화해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새벽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DTI를 완화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DTI 규제가 있어도 실제 대출 수준은 이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소 완화해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총재는 DTI 완화 조치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부추길 수 있어 정부 부처가 신중하게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711조 6천억 원으로 3월 말보다 15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은은 공모주 청약용 대출과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지급하는 잔금용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가계대출 잔액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실시한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에서는 20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몰린 바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자동차 회사 등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판매 신용잔액은 43조 3천억 원으로 8천억 원 늘어 증가폭이 전분기와 같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후안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볼리비아 리튬 개발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지인 볼리비아의 우유니 호수 개발 사업에 내년 4월부터 광물자원 공사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리튬은 휴대전화와 노트북, 전기차 등의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원료에서 세계적으로 치열한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우유니 호수에는 세계 리튬 부존량의 약 절반인 540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볼리비아 대통령은 처음 한국을 방문한 모랄레스 대통령은 LG화학과 인천항 등을 둘러본 뒤 내일 출국합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급 금액과 지급일, 지급 주기를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해주는 월 지급식 펀드 플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증권이 엄선한 6개 펀드에 투자한 바로 다음 달부터 고객이 선택한 주기에 맞춰 일정한 날짜에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스위스 시장에서 2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공모채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이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만기 4년에 발행금리는 1.75%입니다. 이 같은 발행금리는 스위스 프랑 채권이나 달러화 채권의 유통금리보다 낮은 것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브라질에 증권사를 설립했습니다. 미래에셋은 오늘 브라질 중앙은행에서 종합증권사 설립을 인가받아 브라질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 브라질 법인의 자본금은 8천만 레알, 우리 돈으로 약 539억 원입니다. 삼성카드는 오늘 ING은행 주관으로 2억 달러 규모의 해외 유동화증권 발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동화증권은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되며 평균 만기는 2년 6개월, 원화 환상 금리는 연 4.13%입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가 어제 급락했었죠. 일본과 중국 역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많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셨을 텐데 오늘 반등은 나오지 않았고요. 일본과 중국 역시 반등은 나왔지만은 그 수준이 미미하게 나왔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0.6%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8,906선에 마감이 됐는데요. 9,000선에 여전히 이르기에까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하락 전환됐습니다. 0.12% 내리면서 현재 장이 진행 중인데요. 2,593선에 현재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